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섹션 6.1하고 6.2에 대해서 나가 볼게요. 먼저 섹션 6.1 수열에 대해서 오늘 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은 고등학교 때 했던 거랑 겹치지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정의 A1, A2, 땡땡땡, AN, 땡땡땡과 같이 숫자들을 나열해 놓은 걸 이거를 우리가 근데 이걸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a라는 함수가 z 플러스 즉 n이라고도 하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r로 가는 함수. 그러니까 1은 a1으로 가고 2는 a2로 가고 n은 an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함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고 또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런 숫자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집합 기호를 써서 an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씌우는 걸로 표시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순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괄호를 쓴 책도 있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어떤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다 모호한 표현이죠. 원래는 입실론 뭐 이런 거 논법을 써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an이 l에 수렴한다 라고 직관적으로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는 거는 영어로 converg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호로는 어떻게 쓴다? 그리고 이때 l을 우리가 극한, 리미트 또는 극한 값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는 리미트 an이 는 1이 l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중요한 부분만 좀 이따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또 수렴하지 않는 수열은 발산한다. 영어로는 dive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요거다, 극한값이라고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수렴하지 않는 걸 모두 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정리 6.1을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이 둘 다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리미트 an은 뭐 예를 들면 a라고 수렴하고 리미트 b는 b라고 수렴한다고 했을 때 수렴하는 수열인 게 가장 중요해요.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저 리미트 an, 리미트 b 책에는 그냥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썼는데 저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리미트가 괄호를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밑에 n은 무한대로 간다 워낙 당연하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자, 리미트 an, bn 곱해져 있는 것은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이렇게 갈라지고요. 세 번째, 리미트 kan이 있을 때 상수 k는 n과 관계가 없는 상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4번, 리미트 bn분의 an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bn은 0이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역시 나누기도 갈라지면서 각각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 쓸 수 있다. 단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은 원래 없었으니까 b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은 있어야겠죠. 시그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그마 AN, BN 뭐 또는 AK, BK 있을 때 시그마 AN, 시그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BN 이런 건 됐는데 1, 3번처럼 상수가 빠져나가는 그거는 됐지만 시그마 AN, BN 있을 때 시그마 AN, 시그마 BN 이런 건 안 됐습니다. 이사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고요. 정리 6.2를 보시면 오늘 하는 것 중에 꽤 중요한 샌드위치 정리가 나오고요. 이게 뭐냐면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둘 다 어떤 L로 수렴하고 충분히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에 대해서 AN이 제일
썼고 그 다음 bn 그 다음 cn.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를 썼는데 혹시 작다로 돼 있어도 무방합니다. 아무거나 섞여 있어도 돼요. 총 4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저렇게 관계가 성립하면 리미트 cn도 어디로 간다? l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밑줄을 쳐놨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여기까지 밑줄을 치고, 지금 보시다시피 AN하고 BN이 둘 다 L로 수렴하면 가운데 낑긴 CN도 L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자, 정의.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하고 AN 플러스 그 다음 항을 했을 때 더 크거나 같아져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증가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AN을 갖다가 증가 수열 increasing sequence라고 부르고요. 근데 혹시나 확실하게 증가해 준다면 이때는 순증가 수열, 그러니까 그냥 증가 수열이면 같을 수도 있어요. 순증가 수열이라고 하고, 반대로 다음 항이 더 작거나 같아지면 감소 수열 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순감소 수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이 어떤 m이 존재해서 m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그런 실수 m이 존재한다. 즉 수열 an이 원래는 뭐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데,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어떤 위에 바운드가 있어서 확실하게 그거 밑에는 항상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m을 그러면 위로 유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계자가 경계인데 있을 유자에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위로 뭔가 경계가 있어서 막혀 있다. bounded abov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m을 위에 막혀 있는 그 숫자를 갖다가 upper bound 상계 윗상자에다가 경계 계자를 써서 상계라고 하고, 그 상계 중에서도 제가 여기가 막혀 있으면 그걸 더 큰 걸로도 막을 수는 있죠. 그런 것 중에 최소인 거, 제일 타이트하게 막을 수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거를 상한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east upper bound 또는 supremum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위로 6에 상계, 상한 요 용어들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supremum에서 su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비슷하게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위로 6개인 게 아니라 아래로 6개가 될 거고요. 상계가 아니라 하계, lower bound가 될 거고, 상한이 아니라 하한, greatest lower bound가 될 거고요. 다른 말로는 infimum이라고도 합니다. INF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요. 자, 예제 6.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책에 오타가 있는데요. A1이 0.3, A2가 0.33, 0.333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바꾸면 되는데 수열을 바꾸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요. 0.5타고요. 0.9, 0.99, 0.999 하면은 1로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제 뭐 순환소수에서 0.999가 맨날 1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부분합을 가지고 아직 안 내렸으니까. 네. 네, 아직 그 급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급수에서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순증가 수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 수열이고 위로 막혀 있어요. 예를 들면 1로 막혀 있죠. 뭐 1.5로도 막혀 있고. 그래서 m을 갖다가 1 또는 뭐 1.5, 뭐 1.7, 1.73, 뭐 파이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2,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상계는 돼요. 근데 그들 중에서 최소가 되는 m은 1을 잡으면 요거를 수열 AN의 상한이라고 합니다. 저 잘못 적었네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상한이라고 하고요. 자, 정리. 6.1
4를 보시면 AN이 위로 6에 제 6.3은 너무 당해서 뺐고요. 위로 6개인 그런 증가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는데 일단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느냐 하면 상한 A로 수렴한다 라는 게 정리고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아래로 6개인 감소 수열이 있다고 하면 하한으로 수렴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느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데 계속 증가만 해요. 뭐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증가만 하는데 위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힌 거 중에서 가장 작은 위치로 예를 들면 수렴할 수밖에 없다. 아래로 막혀 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쪽에 막혀 있다. 그러면 수렴하다가 여기로 수렴한다. 직관적으로 와 닿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수렴한다? 그냥 수렴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한 또는 하한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응용판으로 고등학교 때 사실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에다 리미트를 취해서 이거를 자연상수 2로 정의를 그냥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정의가 왜 자연스러운지를 설명하는 게 예제 6점입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 이렇게 A에는 수렴한다. 그걸 한번 증명해 봐라. 자, 구체적인 과정은 조금 복잡해서 하진 않겠고요. 중간에 이항 정리도 쓰고 하는데 한번 보실 분은 읽어 보시고 기본적으로 6.4를 이용해서 위로 6개인 증가 수열이라는 걸 보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상한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렴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2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자연상수, 자연로그 할 때 로그 2의 x를 lnx로 썼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사실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섹션 6.1이 끝났고요. 섹션 6.2를 보도록 할게요. 섹션 6.2는 급수의 수렴입니다. 이제 수열을 배웠고 급수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 정의 6.1에서 보시면 수열 AN의 처음 n항까지의 합 Sn 시그마 Kn에서부터 n까지 AK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 이거를 수열 AN의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뭐 또는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그냥 아무튼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파셜섬이라고 하고 정의 6.2에서 보시면 AN의 부분합의 수열을 생각해요. 그거를 SN이라고 새로운 수열을 생각하고 그 수열의 극한을 생각합니다. 리미트 SN을 생각해요. 그거를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고 합니다. 사실 급수가 사실 한자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미칠 급자에다 숫자 할 때 수인데 그냥 이거는 영어로 받아들이는 게 빠릅니다. 예, 이거는 용어가 좀 와닿지 않고요. 시리즈 하면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 뭐 또는 뭐 a series of 하면 일련의 어떤 사건들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에 나열된 그건데 이제 그걸 합으로 나열해준 이거를 급수라고 합니다. 뭔가 더한 거예요. 그거를 기호로 시그마 AN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기호냐 하면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유한 번 더한다는 건 말이 되지만 무한히 많이 더한다는 개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분합의 수열을 생각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왼쪽은 기호에 불과합니다. 시그마 AN은 리미트 SN으로 정의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극한으로 정의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극한하고 극한값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데요. 적어놨을 때 뭐 리미트 SN이 됐건 시그마 AN이 됐건 뭐 혹은 리미트 AN이 됐건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그냥 극한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게 존재할 때는 극한 값.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극한, 좁게 말하면 극한 값이에요. 존재하면 지금 극한이 딱 존재 S로 존재하는 거죠. 극한 값이 존재하면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한다. 역시 컨버지한다, 다이버지한다 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던 0.9, 0.99 그런 걸 해보면 그래서 순환소수 0.9에 점 찍은 게 1이랑 같으냐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맨날 싸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9를 아무리 많이 써도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지 않냐. 혹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1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의 대표적인 논리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맞고요. 근데 그게 정말 이거는 사실 왼쪽은 기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9 더하기 0.99 아니 0.09 더하기 0.009 더하기 쭉 했을 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요거에 불과한 거죠. 기호. 근데 그거는 결국 수열 0.9, 0.99, 0.999 나온 고수열들의 극한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즉 0.999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극한값이 1이다. 이거는 기호의 정의에 불과해요. 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네. 잘못된 논리에 네. 예를 들면 9 0.9999에서 9를 아무리 써도 1보다 작지 않느냐. 라는 이상한 논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이거는 기호 자체의 뜻이 그렇습니다. 네. 기호 자체의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도 뭐 일리는 있는 말인데 수학에서 정의 자체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끌었으니까 넘어가면요. 예제 6.3에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시그마 n 플러스 1분의 1의 수렴성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면 부분합을 생각해야죠. SN은 1, 2분의 1 더하기 2, 3분의 1 땡땡땡 nn 플러스 1분의 1 여기 나온 게 일반항이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부분 분수 공식을 써야 되는데 자 조금 겹치죠. 자 그냥 쓰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공식이고요. AB분의 1은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요거 사실 외우다 혹시 까먹으시면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형태로 분수를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쪼개는 공식이고 그랬을 때 요거 통분해 보시면 AB분의 B-A가 나와서 이게 사라지도록 그냥 맞춰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쓰면 1, 2, AB, B-A 하면 1이죠. 역시 차이가 다 1이니까 그냥 앞 요거분의 1 빼기 요거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1-2분의 1, 2분의 1-3분의 1, n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가로셈으로 쓰는 것보다 항상 세로셈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 차이일 때는 별 의미 없는데요. 두 개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지워지는 게 세로셈으로 써야 편해요. 제가 세로셈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지고 나면 이 첫 번째 것과 끝에 것 대칭돼서 이렇게 남고 1-m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이거의 극한을 생각해야 되니까 리미트 sn 1이죠. 얘가 0으로 가니까 따라서 이 급수는 1로 수렴한다. 저 그 급수의 합은 n이다. 자 여기서 아까 s의 무한급수의 합이라는 거를 정의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s를 무한급수의 합 그러니까 급수라는 것 자체에 이미 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전합 좀 잘못됐죠. 사실 역전이나 역앞이 맞는데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무한급수는 기호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그거의 합 이거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떠올라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 6.5에서 시그마 AN이 만약에 수렴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AN은 0일 수밖에 없다. 자, 이 명제도 중요하지만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그러면 P면 Q이다를 대우 취하면 뒤에 거 부정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와야 되니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AN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히나 요 두 번째 거를 뭐 재N항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테스트 판정법, 제 N항 판정법. 그래서 요거를 N항 판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래서 remark.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특히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an이 0, 그러니까 수렴하면 0인 건 맞는데 0이라고 해서 꼭 시그마 en이 꼭 항상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0인지 체크하는 건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0이 아니면 애초에 따져볼 가치가 없는 거고 발산하니까. 물론 뭐 무한대로 발산하냐,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냐, 진동하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수렴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0이면 일단 제대로 값을 구해볼 그 다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제 6.4를 보시면 자, 잠시 이제 무한등비급수로 할 건데 초항이 a이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비라는 표현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 일정한 b를 그냥 등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비든 등비든 등비가 r인 그런 무한등비급수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 요거 보신 기억 날 거예요. 혹시 안 나시면 a, ar 제곱 하면 처음에 하나가 빠지기 때문에 여기 n-1 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거에 무한등비급수를 계산하면 일단 부분합을 계산하면 sn이 1-r분의 a의 1-r의 n승. 단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 그렇단 얘기고요. r이 1이면 계속 a만 n번 더하는 거니까 na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 그래서 요건 잠시 받아들일게요. 밑에 증명할 거지만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r의 n승이 0으로 가버리니까 그 무한급수의 합이 어떻게 되면 시그마 a에는 리미트 sn이었으니까 여기서 날려주면 1-r분의 a가 될 거고요. 반면에 절대값 r이 1 이상일 때는 얘는 이 부분이 1보다 클 때는 아예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뭐 마이너스 3 이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진동하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둘 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수렴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는 발산하고 그리고 그때의 값은 얘다. 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더 중요해요. 밑에 거야 사실 별 의미 없고요. 그래서 증명을 한번 보시면 SN을 쫙 나열해서 써요. A, AR 해서 AR, R의 n-1승까지 쓰고 여기다가 R배를 해주면 R배를 왜 해줬냐면 소거시키려고요. 여기를 하나씩 밀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칸씩 밀어서 여기는 안 썼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 게 일로 왔을 거고 얘는 여기까지 밀리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잘 조절해주고 나면 싹 지워주고 빼주면 SN을 묶어내면 1-R의 SN은 A A의 R의 n승인데 역시 A로 묶어내게 되면 A의 1-R의 n승이 되죠. 여기까지는 R 값과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이 녀석을 나눠주려고 하면 R이 1이 아니어야만 R이 1이 아닐 때는 1-R분의 A의 1-R의 n승이 된다. 그게 요식인 거죠. 이때는 뭐 당연히 이렇고요. 나머지는 말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예제 6.5를 보시면 시그마 4n제곱 플러스 n분의 3n제곱 얼핏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의 수렴성을 따져라.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리미트 an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일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따져서 부정형 할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둘 다 이차함수고 힘이 비슷한 경우인데 그러면 개수비 4분의 3 바로 나와도 되고 엄밀하게 하려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n제곱으로 나눠주면 4 플러스 n분의 1 분의 3 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4분의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아래쪽이 힘이 세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3차고 2차다.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잠시 멈춰놓고요. 위쪽이 더 세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차수가 같은 식으로 힘이 비슷해야 0 아닌 어떤 실수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건 일단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리 6.8에 2번 방금 했던 그 N항 테스트에 의해서 제 N항 테스트에 의해서 급수는 발산한다. 0이 아니니까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무한대다 라는 걸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얘가 0보다 크니까 사실 무한대다. 이런 논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 얘도 중요한데요. 시험에 내긴 역시 애매하지만 조화급수 책에 n분의 1 빠져있네요. 어쨌든 시그마 n분의 1 즉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계속 더하는 이건 기호에 불과했죠. 그 녀석은 이걸 조화급수 하모닉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때 리미트 a에는 0인 거 맞죠? 얘는 0으로 가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발산하면 사실은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걸 증명할 건데 보여라. 증명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n항까지 부분합이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할 건데 n이 2의 k승인 경우만 먼저 생각해 볼게요. 2의 거듭제곱 2, 4, 8 뭐 이런 것들 16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쭉 계속 가는데 2의 k승까지 분의 1까지 갈 건데 묶어요. 처음에 1은 무시하고 2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 4분의 1까지 2개, 4개, 8개 해서 2의 거듭제곱 바로 그거보다 하나 큰 거에서 그 다음 2의 거듭제곱까지 묶어주면 2분의 1 더하기 얘는 2분의 1은 그냥 냅두고 3분의 1하고 4분의 1 중에 3분의 1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4가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3분의 1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8분의 1보다 커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 걸로 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줍니다. 얘도 요 마지막 걸로 바꿔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면 2분의 1이 2개, 얘는 2분의 1이 1개, 얘는 4분의 2니까 다시 2분의 1, 8분의 1이 4개니까 2분의 1, 얘도 다 더하면 2의 k승분의 1이 2의 k-1 쓴 개만큼 있어서 2분의 1 해주면 그게 2분의 1이 다시 k가 나오면서 1 더하기 2분의 k가 나오는데 k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발산하죠. 그런데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게 증가수열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S에 뭐 128을 생각했다. 그럼 나는 S에 129. 그럼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K만 요 2의 거듭제곱을 유지하면서 보내도 무한대로 가니까 모든 N에 대해서 해도 증가수열이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다. 네, 중간 과정 다 까먹으셔도 괜찮고요. 시그마 AN은 시그마 n분의 1 조화급수는 발산한다. 무한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 지난 시간인가에 배웠던 그 뭐야 P 적분 테스트 거기서 뭘 배웠었냐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p 승분의 1 dx 요게 p가 1보다 크면 수렴하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물론 0보다 크고 요렇게 되면 수렴하고 이때는 발산한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요거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P 급수 테스트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 P 테스트 하면 P 적분 테스트인지 P 급수 테스트인지 나중에 요거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또 보시면 각 항이 양수인 급수를 그냥 양항급수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정리 6.6하고 6.7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각각 수열 버전에서 정리 6. 그러니까 섹션 6.1에 정리 6.1과 6.4의 급수 버전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할 얘기는 없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6.1에 보시면 리미트가 갈라질 수 있었죠. 요거를 어차피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시그마 급수로 바꿔도 다 분해된다. 요게 하나였고 그 다음 6.4에서 위로 6개인 증가 수열. 이번에는 수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급수가 위로 막혀 있고 증가하면 급수가 상한으로 수렴한다. 뭐 또는 SN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라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